중에 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는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별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하니 아니면 없어지니? 없어져요. 별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최후에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별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하셔야 되는 핵심이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별의 일생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누구게? 태양입니다. 태양도 태어났으니까 죽을 겁니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자체가 소멸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우주를 탐사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구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라는 것들을 여기 탐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원소 배웠어. 우리는 빅뱅을 통해서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지만 자, 이제 생각해. 사람 몸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뭘 것 같냐? 사람 몸은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냐? 70%입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의 분자식 불러. 물의 분자식 H2O. 이 중에서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죠. 그건 질량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1인 수소가 2개 들어있어 봤자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2. 근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8번이죠. 그래서 그러면 양성자가 8개 들어있는데 양성자들끼리만 있을 수가 없어. 왜? 플러스와 플러스를 서로 밀어내는 청력밖에 안 생겨.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공간 안에 양성자를 무려 8개나 넣으려면 살짝 이 사이에 공간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 중성자가 들어가서 공간을 벌려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 되겠어? 그러면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최소 중성자 몇 개 필요하게? 8개. 1대1로 필요해. 되겠냐? 그러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라서요.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중성자도 몇 개 필요하니? 8개. 그렇다면 적어도 산소 원자 핵 속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총 몇 개 필요하니? 16개.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니? 16입니다. 이해? 그러면 똑같이 물 한 덩어리가 있더라도 차지하는 질량은 수소가 클까? 산소가 클까? 산소가 훨씬 크죠. 되겠어? 산소가 훨씬 무거운 거야. 그러면 내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의 질량 비율로 얘기한다면 내 몸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건 누굽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사람들 몸속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는 그래서 산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굴까요? 두 번째로 많은 거 여러분들은 물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탄소입니다. 됐어.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몸무게를 딱 보시면 와씨 내 몸무게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질량 중에서요 65%가 산소 무게래요. 맞죠?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65%랍니다. 퍼센트까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사람 몸속에 차지하는 질량 비율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산소야. 그 다음에 탄소고 수소구나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있어. 내 몸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네. 근데 산소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아니잖아.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만. 그러면 산소나 탄소 같은 것들은 언제 만들어졌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배우자고요.
되겠어? 그 얘기 하겠다는 얘기야 오늘. 자, 그런가 하면 사람 말고요. 지구 땅 속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지구 땅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제일 무거운 게 지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철입니다. 철. 지구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철입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고 그 다음이 규소예요. 실제로요, 철은 지구의 중심 핵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산소와 규소는 땅에 있는 돌이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에 있는 돌덩어리가 또는 흙이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원소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인데 수소와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에 있는 지구나 또는 사람을 만드는 이런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누가 만들어진 거야? 됐어. 이게 궁금한 거죠. 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걸 만든 게 누구라고요? 별이. 별 속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별들 속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흘러 와가지고 네 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별에서 온 그대가 맞아. 알겠냐? 그래서 우리의 초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죠. 됐어. 우리 몸을 만든 건 원소들은 됐어. 별에서 온 게 확실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몸들과 지구를 보니까 나름 대단히 무거운 원소들이 주되구나. 이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원소들을 만든 원인이 바로 별이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겨우 수소와 헬륨밖에 못 만들어진 별 자체도 없었단 말이야. 와, 그럼 별도 만들어져야 되네? 맞아요. 별도 만든 겁니다. 자,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과 같은 아이들이 빅뱅을 하면서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물리 배우시면 알겠지만 꼬맹아, 우리처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은 질량이 생기는 그 순간 지네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생겨. 그걸 뭐라고 해? 네, 그걸 중력, 다른 말로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알아낸 거 만유인력 이라는 게 있어요. 되겠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모든 만물이 다 가지고 있어. 만물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 서로 당기는 힘을 그걸 멋진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되겠어? 그래서 이 만유인력 때문에 그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지네들끼리 당겨.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뭐해? 결합해서 큰 덩어리가 돼. 결합해서 큰 덩어리가 되고 큰 덩어리가 되고 큰 덩어리가 돼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질 거야? 별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주에는 수억, 수조개의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 있었겠지. 얘네들이 모여서 별들을 만들어 가겠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작은 물질들을 별 성자 사이 반자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천체물리학과 나왔거든요. 맨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성간 물질들이 모여있는 구름 같은 집단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먼지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공간, 성운. 그 공간에 있는 먼지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되니까 당기는 힘이 더 세져. 그래서 지네들끼리 더 잘 붙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입자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겨서 큰 덩어리가 되면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를 모이는 과정들을 우리가 멋진 말로 중력 수축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중력 수축이라는 게 만유 인력을 중력이라고 한다고 우리 꼬맹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서로 달라붙는 걸 중력 수축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별의 생성 과정,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을 만드는 성운이 필요합니다. 저 먼지, 가스들이 모여있는 이 쓰레기 집단이 필요해. 그래서 별들을 만드는, 됐죠? 원시 성운 집단이 필요해요. 여기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되겠어? 이 원시 성운 집단에서 입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 안에 커다란 입자를 만들어요. 이 커다란 입자를 만드는데 옆에 오면 이 커다란 입자가 커지면 그 더 멀리 있는 입자들까지도 잡아당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쾅쾅쾅쾅 부딪히면서 더 커지는데 문제는 쾅쾅쾅쾅 부딪히는 거야. 그냥 싹 와서 합체되는 게 아니고 쾅쾅쾅쾅 부딪히니까 마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듯이 쾅쾅쾅쾅 부딪힐수록 점점 그래서 얘는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나 뜨거워져요. 와서 부딪히니까 옆에 변종보는데 혼나겠다. 와서 부딪히면 그래서 여러분들 손바닥을 집에 가서 세게 막 쳐보십시오. 열나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시 성운들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서 점점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이제 얘가 뭐 할까요?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불타기 시작합니다. 불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불타기 시작하면 멀리서 보면 저기서 빛 나오네? 마치 별과 같네? 근데 진짜 별은 아니고.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원시별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더 부딪혀서 더더 뜨거워져야 돼. 왜요? 실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빛을 스스로 방출할 수만 있으면 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을 핵융합이라고 하는 핵융합, 이게 뭐냐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헬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원자핵이 만들어져야 돼. 자, 그래서 가벼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멋진 말로 핵융합한다 그래. 핵융합하는 건 가벼운 원소가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 만드는 과정에서요 이때 신기한 거예요. 수소는 원자핵이 4개가 모여야 헬륨 하나 만들거든요. 자, 이러한 원자핵이 결합하는 와중에 남자들 잘 들어봐. 수소는 하나당 질량이 대략 1로 본다면 4개니까 얼마여야 돼? 4.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한 수소 4개가 모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4.01g쯤 돼. 근데 이게 결합을 해서 그 무거운 누가 되는 거냐면 헬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헬륨이 될 때 질량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4.00g이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게 거짓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 얘는 질량이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돼. 핵융합을 할 때는 질량이 무조건 줄어. 예외가 없어. 됐어? 이렇게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질량이 조금 줄어. 그 질량이 주는 걸 멋진 말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 질량이 조금 줄었네. 그러면 여기에 있던 0.00, 0.01g은 어디 간 거야?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와, 이거 실험을 해봤거든. 이거 실험실의 오차야. 0.01g쯤이야. 내가 측정을 잘 못해서 만들어지는 오차일 뿐이지 질량은 보존돼야 돼. 우리 중학교 학교에서 배웠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다가 엄청난 물리학자가 등장하죠. 누구?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100번쯤 해봤는데 100번 할 때마다 질량이 줄어드는 양이 똑같아요. 이건 실험실의 오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야. 질량이 주네? 그러면 줄어든 질량 어디 갔을까? 이 줄어든 질량이요.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새끼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무슨 에너지? 빛과 열 에너지.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핵융합을 하고 있는 별들이 모두 빛과 열을 방출하는 이유가 핵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별들이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건 핵융합에 의해서 결손된 질량만큼이 빛으로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내라고 중학교에서는 배우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제대로 배워요. 질량 결손에 따라 방출된 빛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핵융합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아이들만 별이라고 할래.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는 애들만 별이라고 할래. 근데 아직 원시별은요. 핵융합은 못해. 그냥 타는 거야. 마치 장작처럼. 그러니까 넌 진짜 별 아니야. 넌 원시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다가 더 뜨거워지면 이제 핵융합이 가능한 수준의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냥 타는 게 아니고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구는 핵융합을 할 수 있을까? 지구는 핵융합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 차가워서. 그래서 별이 아닙니다. 근데 아세요?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가장 중심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는데 지구 핵의 온도가 얼마냐면 6,000도입니다. 6,000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뜨거운 물질이 뭐냐면 마그마입니다. 아세요? 마그마가 여기로 확 지나가는 순간 이 건물도 우리 사람들도 순식간에 녹아서 뼈도 없어집니다. 돌이 녹거든요. 돌 녹은 물이 마그마거든요. 됐어. 근데 그 마그마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1000도예요. 1000도. 근데 지구 내부 온도는 6000도입니다. 열나 뜨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온도로는 핵융합을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태양과 같이 그 뜨거운 별들,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별들은 도대체 온도가 몇 도일까요? 핵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 온도는 1000만 도여야 됩니다. 1000만 도. 최소 온도가 1000만 도예요. 우리 태양이 그 최소한의 온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도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별이 되려면 핵융합을 통해서 됐죠? 빛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온도가 1000만 도라고요. 1000도가 아니고 1000만 도라고요. 근데 이러한 원시 성간 물질들이 막 부딪혀서 뜨거워져서 타기 시작할 때 온도는 겨우 2000도? 이 정도 되면 막 타면서 됐어 빛을 내. 하지만 얘는 핵융합은 못하잖아. 이건 진짜 별이 아니야. 원시별이야. 그랬다가 더 와서 부딪히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만 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핵분열을 시작하면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 진짜 별이야. 이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 진짜 별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진짜 별인 순간을 멋진 말 주계열성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별의 처음의 이름이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우리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금 막 별이 돼서 핵융합을 지금 막 시작했어요. 아가입니다. 아가. 되겠냐? 네. 그랬을 때 이러한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껍질일까 속일까? 속이죠. 모든 별들은 그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합니다. 그죠? 태양은 지금 막 태어난 아가별이니까 아직도 온도가 충분히 뜨겁지 못해서 가장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밖에 못해. 제일 가벼운 게 아까 배웠죠?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하고
하고 있는 게 우리 태양이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보편적 수소인데 이 양성자 하나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자기보다 무거워. 뭘로 바뀝니까? 헬륨.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헬륨이 되려면 적어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는 입자가 4개 필요해요.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입자를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소가 몇 개 필요하니? 4개. 자, 양성자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면 이 중에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헬륨이 되는 겁니다. 됐어? 네.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문제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됐어. 바뀌면서 나중에 물리학과 가면 배웁니다. 쿼크 조합이 바뀌죠. UUD가 UDD로 들어봤죠. 됐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그 결손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빛과 열이 방출되는 거죠. 우리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은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질량이 줄었어? 질량을 m이라고 써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거에 빛의 속도를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야. 그래서 그 유명한 mc 제곱, E는 mc 제곱이라는 에너지 질량 동등성에 관련된 식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얼마만큼 줄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은 물리학과라서요. 대학교 가면 5월달에 축제합니다. 축제할 때 그 과마다 과티를 만들어서 입죠. 너네들은 반티를 만들어서 입는 것처럼. 물리학과 애들은 맨날 가슴에 뭐라고 씁니까? E는 mc제곱. 됐어. 화학과 애들은 무조건 뭐라고 씁니까? PV는 nRT라는 또 다른 뭔가를 써요. 됐어. 생물학과 애들은 뭐 할까요? DNA 그려요. 되겠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새끼 생물학과 새끼네. 이런 거 보여요. 알겠냐? 그런 거죠. 저희는 맨날 E는 mc제곱입니다. E는 mc제곱. 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점점 뜨거워지는구나. 근데 왜 애들이 부딪히면서 모이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 때문이구나. 그걸 우리가 중력수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중력수축에 의해서 작은 입자들이 점점 부딪혀서 큰 입자가 되면서 엄청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져서 그냥 타는 아이는 원시별이고 더 뜨거워져서 1000만도 이상의 온도가 돼서 핵융합이 시작되는 최초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구나. 머릿속에서 자꾸 외우셔야죠. 주계열성이라고 하는구나. 그 주계열성인 상태의 별이 바로 태양이고 이 주계열성은 아직 아가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하는구나.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는 원자의 중심에서 수소 4개가 변해서 헬륨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안에 수소가 한정되어 있지. 이거 수소 이용해서 헬륨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재료가 없지.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른이죠.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아이로 태어나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들을 별들도 거쳐요. 되겠어? 원시 성운들이 모여서 중력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막 만들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온도는 점점 올라가. 됐어? 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 더 뜨거워져. 됐어? 더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1000만도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소를 다 쓰고 헬륨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온도가 충분히 높아졌으니 그 다음 단계의 별로 바뀝니다. 그 다음 단계의 장년층의 별로 바뀝니다. 자, 근데 그 별은 주계열성보다 엄청 커요. 큰 별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클
합쳐서 거성돼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열랑 커지는데 문제는 순식간에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그 순간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는 순간이 생겨요. 찰나. 그 찰나 동안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이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빛과 열을 폭발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주계열성에는요.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똑같아서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수준의 태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죠? 안으로 들어가려는 서로 달라붙으려는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내부압이라고 합니다. 그 힘의 크기가 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수준이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태양은 어제와 오늘의 크기가 똑같아요. 주계열성이라서. 근데 핵융합 반응이 순간 끝나는 순간 폭발에 의해서 밀어내는 내부압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중심에 있는 아이가 확 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근데 순식간에 모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모였는데 밖에 있는 애들은 못 모이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중심과 바깥이 분리됩니다. 분리됩니다. 중심은 확 모여서 여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핵을 만드는데 바깥쪽은 못 따라왔어.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애새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은 확 수축을 했는데 바깥쪽은 못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중력의 영향을 못 받으니까 밖으로 확 밀려나면서 얘가 크기가 커져서 거성이 된 거야. 그래서 거성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크기가 커지는데 문제는 중심에서 나오는 열이 여기까지 오려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표면이 식어버려. 중심은 더 뜨거운데 바깥쪽은 식어. 중심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꼬맹아 식을수록 무슨 색깔로 보일까? 식을수록 빨간색으로 보일까? 파란색으로 보일까? 빨간색으로 보여요. 뜨거우면 빨간색인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뜨거우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차가울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 새끼를 보면 얘는 점점 식으면서 무슨 색깔로 보이니? 표면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적색거성입니다. 아, 겉은 식는구나. 속은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속과 겉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때 속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니까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더 뜨거워지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헬륨을 이용해서 더 무거운 탄소나 산소 같은 걸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거성이 합니다. 그래서 거성에서 일어나는 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헬륨이 아닌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탄소나 산소 같은 아이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되겠어요?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우리는 원래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거성으로 바뀌는 거야. 거성으로 바뀌면서 태양의 크기가 확 커지면서 지구랑 뭐해지니? 가까워져. 그러면 이제 지구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알겠어? 지구의 수명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태양이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바뀌면서 지구를 먹어버릴 거니까. 알겠냐? 그래서 우주 개발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색 거성이 돼서요. 그 만들어놓은 헬륨을 이용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야. 탄소나 산소 같이 헬륨보다 무거운 다른 원소들을 막 만듭니다. 별 속에서. 그러다 보면 얘도 수명이 다 되겠죠. 그래서 헬륨을 이용해서 되겠니? 탄소나 산소를 다 만들고 나면 더 이상 만들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수명이 끝납니다.
됐어. 그 빵 하고 터질 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새로운 쓰레기 성운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터져가지고요. 얘가 터질 때 바깥쪽은 됐어. 행성상 성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주로 흩어집니다. 먼지가 돼서. 그 먼지가 돼서 흩어질 때 이 만들어진 원소들이 같이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은 이제 다 타서 됐어. 장작을 맨 처음에 태우면 까매졌다가 더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 재만 남죠. 알아요? 나무를 태우면 처음에는 까맣게 탑니다. 근데 그 까맣게 탄 숯을 더 태우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연탄은 까만데요. 연탄을 태우고 나면 연탄재는 흰색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얘 중심은요. 다 타서 얘가 백색. 오메가 엄청 작은 거 왜소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일본 애들이 엄청 작았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외놈 그랬죠. 작은 놈들. 알겠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타면 하얀색 조그만 아이로 바뀌어요. 백색 외성돼요 라고 하는 이 외자는 작을 외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태양이 가는 길입니다. 태양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죽을 겁니다. 되겠냐? 이게 태양이라는 별의 일생이야. 태양과 같은 별의 일생이야. 그러면 나 하늘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양은 큰 별일까 작은 별일까? 작은 별. 별나 작은 별. 태양은 엄청 작은 별이야. 그러면 작은 별들의 일생이 큰 별의 일생은 어떨까? 적어도 태양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커야 큰 별이라고 해요. 됐어. 와 대단하죠. 태양보다 10배나 커야 됩니다. 별들은 수명이 얼마나 오래 살아? 이거 누가 결정할까? 별들의 수명은 질량이 결정합니다. 몸무게가 결정한다. 그래서 자 질량이 큰 애가 오래 살까? 작은 애가 오래 살까? 다행히도 작은 애가 오래 살아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우리는 그나마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큰 별들은 금방 태어나서 에너지를 빨리 확 써버려서 금방 죽어요. 알겠어. 그래서 너네 외계인 만나고 싶지? 선생님이 천체 물리학과 가서 와 빨리 외계인이랑 접속해봐야지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지금도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장 나중에 하고자 하는 최종적 결론은 뭐야? 외계. 그래서 네 외계 생명체를 찾아내는 거. 외계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외계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큰 별 옆일까 작은 별 옆일까? 작은 별 옆으로 가셔야 돼요. 왜? 작은 별들은 오랫동안 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성들의 생물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서 우리와 같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 별 옆에는 그래서 수명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진화된 생물체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을 탐사할 때 지구와 같은 크기의 별들을 주로 찾습니다. 알겠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래 살긴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태양에 비해서 10배 정도 큰 별들은요. 이제 가죠. 태양에 비해서 10배 정도 큰 별들은요.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 별을 만들고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성 1대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달라지냐면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 4개의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 똑같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거성 단계죠. 그 중에서 작은 별들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큰 별은
그 다음 단계가 더 큰 적색 거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부른다. 초거성이라고 부른다. 초대박이죠. 됐어. 초거성 단계가 돼요. 초거성 단계가 되면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나중에 커졌을 때 이만큼 커질 거야. 그거에 10배 정도 더 커집니다. 10배 정도 더 커집니다. 중심이 압축되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이 밀리면서 커지는데 그 커지는 비율이 태양의 거성일 때보다 훨씬 더 커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워낙에 등치가 컸기 때문에 중심이 수축해도 얘네들의 중심의 크기가 훨씬 더 크면서 밀도가 더 커지고 더 뜨거워요. 그래서 훨씬 더 뜨거운 거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진 헬륨이 단지 탄소나 산소만 만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까지 만듭니다. 어디까지 만들까요? 철까지 만듭니다. 철까지 만듭니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들의 초거성 단계일 때 헬륨 핵융합을 하는데 그 가벼운 애들은 여기까지만 만든다면 초거성은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 이게 달라요. 여기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수명이 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더 빨리 죽어요, 이 새끼는. 됐어? 자, 죽을 때요. 얘가 죽는데 그 죽을 때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 폭발하는 순간이 어떨 때는 수초 만에 끝나요. 그래서 어떤 애는 10초 이안에 그 폭발이 끝나요. 어떤 애는 한 100초쯤 걸립니다. 그 순간적인 폭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폭발의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신성 폭발. 그 초신성 폭발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철이 변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됐습니까? 또는 금 이따위 것들이 적대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나머지 원소들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됐어. 나머지 잔재들이 생기겠죠. 그중 태양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큰 애는 죽을 때 중성자별이 돼서 죽어요. 아까 작은 애는 백색 외성이 돼서 죽는다 그랬죠. 태양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큰 애는 중성자별로 죽습니다. 근데 태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별이 죽을 때 거기에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요즘에 핫 이슈죠. 뭐가 만들어집니까? 블랙홀을 가장 큰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너무나도 질량이 커다란 아이가 수축을 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밀도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작은 크기지만 밀도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 이 커다란 아이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만율력을 갖는다 그랬죠. 그 만율력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누구도 빨아들이니 빛도. 그래서 빛이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블랙홀이죠. 그래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의 일색을 결정하는 건 질량입니다. 그 질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별들이 가는 경로가 다르고 그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의 종류가 달라요. 큰 별일수록 더 많은 원소들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수명은 짧아요.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별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별들은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별들은 점점 커집니다. 됐어? 언제까지? 적색 거성이 될 때까지 계속
계속 커져. 와서 충돌하니까 점점 커지면서 뜨거워져. 자, 근데 주계열성이 되면 이때는 크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해. 말씀드렸죠?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밖으로 미는 내부압의 크기가 같아서 주계열성일 땐 크기 변화가 없다. 그랬다가 적색거성이 되면서 다시 커져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은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계속 커지다가 주계열성일 때 순간 일정하다가 적색거성이 되면서 다시 커지다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별들의 크기야. 그래서 이때 특이한 건 계속 커지는데 주계열성일 때만 잠깐 안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도는요. 중심의 온도는 끝까지 계속 뜨거워져요. 중심 온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중심 온도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핵융합을 하면 할수록 계속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계속 뜨거워집니다. 근데 표면 온도는 어떻습니까? 표면 온도는 주계열성 때까지 뜨거워집니다. 이때까지는 상승. 근데 거성이 될 때 이때부터 식는 거예요. 그래서 거성이 되면 그때부터 온도가 하강합니다. 거성이 돼서 식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적색거성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됩니다. 복잡해 꼬맹이들아. 선생님 과고반에서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통합과학 시험 봤을 때 다 맞았니? 그러면 저 한두 개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못 틀렸니? 그러면 이 파트 틀렸다고 해요. 이 파트가 조금 복잡합니다. 선생님은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이 별의 일생 파트. 여기가 좀 복잡해요 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천천히.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별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16페이지요. 이제 필기를 좀 대충 하셨으면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16명 있는데 한 8분 정도는 통화를 했고요. 나머지 8분은 다음 주에 통화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필기에 와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업 시간에 뭘 공부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부모님들 보여드리라고 하는 필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잘 메모하시고 그래서 한번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별들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별들의 일생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도 태어나서 죽는 거구나. 처음부터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죠? 신기하죠? 선생님도 맨 처음에 배우면서 별들도 태어나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에서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네모박스 있는데 자, 그 네모박스 두 칸 채울 수 있을까? 우주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는 뭘까? 그렇죠. 수소와 헬륨이 전체 우주 공간에 있는 원소의 무려 98%를 차지한대. 그러니까 그냥 다 수소와 헬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기 우주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고요. 자, 그 중에서 지구로 오시면 지구에 있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와 지구가 어떤 원소가 많이 들어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어요.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고 그 다음 규소야. 사람 몸속에 제일 많은 건 산소고 그 다음 탄소고 그 다음 수소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나 지구는 대부분이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구나. 그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단원이야. 자, 그 무거운 원소는 다 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원소의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는데 그 밑에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표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죠. 우리요. 성운이라고 하는 먼지 가스 집단에서 별 만들어져요. 그쵸? 먼지 가스가 자욱한 집단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성운 중에서도 조건이 있어요. 뜨거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까? 차가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까?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성운은 저온의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꼬맹아, 중학교 1학년은 다 다녔으니까 뜨거울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뭐해지니? 뜨거우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웁니까? 뭡니까? 멀어요.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됐어. 그래서 뜨거운 성운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얘가 중력 수축을 잘 못해.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해서 그 별이라는 걸 만들려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입자들이 빽빽하게 있어야 되지. 알겠냐? 그래서 별을 만들 수 있는 성운은요.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입니다. 그리고 고밀도여야 됩니다. 별을 만들 수 있는 성운의 조건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 된다. 뜨거워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성운들한테는 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별을 만드는 성운은 고온의 성운이 아니고 저온의 성운이다. 그래야 고밀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어?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글자로 외우려면 외울 수 없습니다. 왜냐?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암기 방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쭉쭉 떨어집니다. 실제로요. 과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역사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안에 맥락,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암기하는 양도 줄어들고 암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암기하는 데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별을 만드는 성운은 저온, 고밀도여야 된다.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아야 된다. 그래야 중력 수축이 잘 돼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도가 큰 성운이다. 밑줄. 거기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별의 탄생에다가 가로치고 쓰세요. 최초의 별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주계열성이라고 쓰셔야죠. 주계열성. 자, 그러면 별의 탄생 밑에 네모 박스 하나 긴 거 있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렇죠. 핵융합을 하기 위한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 1000만 도죠. 근데 꼬맹아, 실제로 도 아니야. 도 아니고요. 우리 과학에서 온도는 뭘로 재는 줄 아세요? 절대 온도 켈빈으로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1000만 켈빈.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선생님이랑 물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도시와 켈빈의 차이를 알려드리는데 이 정도 온도가 높을 때는요 그냥 1도와 1켈빈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1000만 켈빈 원래 정확한 단위는 켈빈입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때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꾸 자기 손으로 써보셔야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으로 오시면 별이 탄생하는 장소가 바로 성운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유명한 성운 중에 하나가 독수리 성운이야. 거기에서 별들이 막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 과학자들이 관찰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네모 동그라미요. 주계열성은 자 채워줬어요. 무슨 핵융합? 손 안 움직이냐? 수소 핵융합. 우리 학원 조금 춥습니다. 뭐 덮을 수 있는 거 잠바 같은 거 살짝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을 만드는데 꼬맹아 기억해.
핵융합 반응을 하면 가벼워지는 거야, 무거워지는 거야? 핵융합 반응을 할수록 핵융합 반응을 하면 질량은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될 때 질량은 줄는 거야, 느는 거야? 줄는 거야, 느는 거야? 줄어들어. 질량이 감소해. 4.01g이 몇 g으로? 4g으로. 그랬을 때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발생한다고? 빛과 열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모든 핵융합 반응은 질량에 뭐가 일어난다? 결손이 일어난다.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의 광속을 곱한 값이 이때 방출된 빛과 열 에너지의 크기다 라는 얘기 기억해 두자. 자,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밑줄 치고 써요. 질량 결손 때문에. 질량 결손 때문에 라고 쓰시면 돼요. 어디에다 뭐 써야 되는지 아세요? 16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에너지 방출한다. 거기다 밑줄 치고 질량 결손 때문에 방출되는 겁니다. 자, 17페이지로 왔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꼬맹아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의 단계를 뭐라 그런다고? 주계열성. 거기다 써 빨리. 수소 핵융합 반응 위에다가 주계열성이라고 쓰라고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 반응에 의해서 헬륨 만들어지는 건데 그 네모 박스 2개 채워. 네모 박스 채워주세요. 몇 개의 수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몇 개? 1개의 헬륨 만드는 겁니다.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크기요. 자,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내부 압력, 내부압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인데 주계열성에서는 이 크기가 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만약에 내부압이 더 커지면 밖으로 별들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표 밑으로 내려오시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자, 밑줄 쳐요. 첫 번째 줄. 별은 질량에 따라 별의 진화를 결정하는 건 질량입니다. 별의 진화를 결정하는 건 질량입니다. 그 중에서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의 태양이었습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별은 질량에 따라 진화되며 밑줄 쳐. 질량이 클수록 중심 온도가 높다. 큰 별일수록 더 뜨겁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더 뜨거운 별은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든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요 질량이 작은 애들부터 정리되어 있어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수준의 별, 엄청 가볍다는 얘기죠. 걔는 주결성 다음이 적색 거성, 그리고 죽을 때가 행성상 성호가 백색 외성으로 죽어. 자, 그럼 나 물어본다. 자, 태양처럼 가벼운 애는 주계열성일 때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적색 거성일 때 헬륨 핵융합 반응. 알겠어? 그래서 헬륨이 변해서 탄소나 산소 같은 것들까지만 만들다가 죽어.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 자, 옆에 그림 보시면 적색 거성이라고 빨간 별 보이죠? 그래서 그 위에 네모 타이틀 첫 번째 박스에도 쓰세요. 적색 거성입니다. 자, 나머지 채우세요. 네모 칸 3개 남았습니다.
아니 뭐 네모박스 찾는 거를 제일 힘들어하는데 너는 잘 쓰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모두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멈춘다.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열을 발생하고 중심부 바깥쪽의 수소를 가열한다. 가열된 수소는 핵융합을 일으키고 내부의 압력은 증가해서 별의 바깥쪽이 팽창한다. 자, 그래서 커진다 이 뜻입니다. 자, 중심으로 오시면 헬륨으로 된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이제 1000만도에서 1억 켈빈 됩니다. 온도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1000만 켈빈만 외우시면 됩니다.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누구 만든다? 탄소와 산소 만든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성. 그리고 나면 이제 죽을 때 거기 보세요. 백색 외성하고요. 행성강 성운이 이런 모습. 이렇게 돼서 우리 태양은 죽을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자, 태양에 비해서 엄청 큰 애들. 자, 천체줄에 밑줄 쳐. 태양의 약 10배, 기준이 10배예요.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들은 이 뜻입니다. 기준이 10배입니다. 자,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이 가는데요. 거성 단계에서 우리는 거기 밑줄 초거성이라는 단계 거쳐요. 그 초거성의 그림 보세요. 초고성은요 적색거성이랑 다르게 산소와 탄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그 네모박스에 쓰세요. 철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폭발하는 그 단계를 무슨 폭발? 초신성 폭발. 그 초신성 폭발일 때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금이나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철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중성자 별과 블랙홀 대여 하시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1, 2번 해결. 자, 첫 번째 가죠. 별의 탄성 과정에서 원시별은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뭐해지니? 높아집니다.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무슨 핵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두 번째 가죠.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라고요? 수소입니다.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누구라고요? 헬륨. 초고성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19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별의 일생 됐어. 머릿속에서 생각해. 모든 별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원시성. 성운. 그래서 원시성운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뭐가 돼? 뭐가 되니? 원시, 별.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되니? 네, 그 다음에 두 가지죠. 됐어? 네, 가벼운 애.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뭘로 죽어? 아유, 뭘로 죽어?
적어. 그렇지. 백색외성. 또 행성상성은 낯설죠. 낯선 단어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낯선 단어는 자꾸 얘기하셔야 안 낯선 단어가 돼요. 자꾸 해. 공부 이제부터 시작해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저는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중에서 태양에 비해서 10배 이상 무거워. 되겠어? 주계열성 다음에 뭐? 초고성. 그 다음 초신성 폭발. 그 다음 죽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가벼운 애는 중성자들. 아주 무거운 애 블랙홀. 얘는 유명하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적색거성에서는 무슨 핵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거성 단계에서는 무슨 핵융합? 그렇죠. 헬륨 핵융합. 되겠냐? 자, 그 중에서 적색거성은 헬륨이 어디까지? 산소, 산소까지. 초고성은 어디까지? 철까지. 맞아? 그리고 초신성 때 뭐해? 네, 철 핵융합 반응해. 알겠냐? 철 핵융합 반응해. 알고지? 응,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었어. 됐어. 자, 별들은 일생을 걸치면서 크기가 뭐해지니? 커져.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뭐해? 일정. 언제? 그렇지. 그러다가 다시 뭐해져? 커져. 알겠냐? 로켓처럼 생겼어. 중심의 온도는 계속 뜨거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 자, 별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건 별의 뭐라고? 질량. 질량이 클수록 오래 살아? 조금 살아? 조금 살아. 사람들도 그래요. 뚱뚱한 사람보다 빼짝 마른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에 오시면 이런 별이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이 줄의 변화로 갈 거야. 이게 태양의 변화야. 그래서 우리 태양이 지금 무슨 단계야? 주계열성. 그럼 꼬맹아, 별들의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야. 이 중에서 어느 시기가 제일 길어? 주계열성이 제일 길어요. 이 기간이 제일 길어. 우리 태양은 이 기간에 있어. 이거 끝나고 여기로 가는 거 순간 끝나버려. 이거 순간 끝나. 그래서 전체 일생 중에 가장 긴 게 주계열성입니다. 우리 태양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죽어요. 되겠어?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태양을 만드는 원시 성운이 있어요. 태양을 만들 정도로는 엄청난 먼지가스가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는 옛날 어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됐어? 원시 성운이야. 우리 태양을 만든 건 또 다른 어떤 별이 죽은 시체들이 모인 거야. 되겠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운이 태양을 만든 거예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운이 우리의 태양을 만들었는데 이때 성운의 조건 별 만들려면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성운이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저온? 그리고 밀도는? 그렇지. 그래서 이 성운의 조건은 저온, 고밀도의 성운이어야 돼. 차가워야 입자들이 빽빽해. 잊지 마. 본능적으로 고온이 튀어나오거든요. 저온이. 되겠어? 저온, 고밀도의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확 잡아당겨. 그러니까 조금 커다란 등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자꾸 와서 달라붙으면서 얘는 점점 커지면서 뜨거워져. 그래서 빛을 내면서 타기 시작해. 원시별이 되는 거지. 근데 꼬맹아, 이제 말씀드릴게요. 와서 확 부딪히는데 얘가 이렇게 부딪힐 때요.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땅 하고 부딪히면 그대로 정지되어 있을 텐데 부딪히는 속도도 다르고 세기도 달라. 그래서 부딪히면서 얘가 뭐하기 시작하니? 돌기 시작해.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돌기 시작해요. 성운의 중심에서 이렇게 커다란 원시별이 만들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변이 같이 돕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원시 성운이 생겨요. 이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얘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원시 성운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중심으로 물질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확 하고 원시벽이 됩니다. 그럼 보면 무거운 애들이 중심에 모여 있으니까 전체적인 성운을 보면 중심 쪽의 물질들이 모여 있어서 불룩한 거야. 가장자리 쪽에 있는 물질들이 다 끌려가서 가장자리 납작해지는 거야. 이 새끼가 회전하는 거야. 그 중에서 중심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게 태양이라고요. 중심부로 마치 그래서 변기에 물 내리면 중심부로 물질이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물질들이 막 끌려가서 부딪히면서 태양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장자리 쪽에 물질들이 막 끌려가니까 가장자리 쪽은 얇아집니다. 됐어. 자, 중심부는 별이 되고요. 가장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자리를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 가장자리 원시 원반에서 누가 만들어질까?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행성 만들어져요. 되겠어. 중심부에서 중심부로 물질이 몰려 들어가면서 중심부는 무거운 태양 만들어주고 가장자리 원시 원반에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조그만 조각들을 우리 미행성체 그래서 원시 원반에 이제 가장자리 쪽에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시 행성체들이 생깁니다. 되겠어? 그래서 중심, 원시 원반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중에서 중심에 얘가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지금 태양이 됐어요. 되겠냐? 네. 그래서 태양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별 그대로예요. 이게 태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시 원반인데 아까 이 새끼가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죠? 자, 회전하다가 지금은 멈췄을까요? 계속 돌까요? 자, 우주에는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멈출까? 계속 돌까? 계속 돌죠. 지금도 그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의 공전 방향입니다. 이 아이가 돌면서 만들어져서 그 도는 회전 방향으로 지금도 관성회에서 계속 돌아요. 그 방향으로 지구가 돌고 있죠. 이게 원시 성운이 돌았던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구만 돌게 얘네들도 돌게? 다 돌죠.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죠.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회전 방향이 다 똑같은 이유가 바로 원시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제 두 번째로 오세요. 마지막 지구 요것만 하고 끝내죠. 오늘 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앞부분이 약간 지구과학틱하기도 하고 화학틱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아요. 물리는 내용은 많은 게 아니지만 지구과학이나 화학 파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해야 될 내용도 좀 많아서 중에서 조금만 들어주시면 화학 파트 금방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가장자리 원시 원반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집으로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행성들이 다 그 과정으로 만들어졌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진 곳이 원시 원반이야. 원시 원반에요. 맨 처음부터 지구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니고 여기에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태양 쪽으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 태양 쪽으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니까 태양 가까운 쪽이 무거운 물질일까 가벼운 물질일까? 자, 태양 쪽으로 물질들이 막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고 남은 잔재들로 지구형 행성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졌어. 나무 찌꺼기로. 맞냐? 그러면 태양 쪽에 가까울수록 무거운 원소들이 많을까? 멀수록 무거운 원소가 많을까? 가까울수록. 무거운 원소들이 끌려가고 여기 가벼운 원소가 남은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이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목성형 행성들이 가벼운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요. 무거운 애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력이 세서 훨씬 더 근처까지 옵니다. 근데 질량이 가벼운 애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못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져 있고 목성형 행성들은 가벼운 원소들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운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성운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됐어? 네, 성운에서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 원반에 됐어? 이 행성체들이 만들어져요. 그 미행성체들끼리 중력 수축을 하면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네들끼리 막 달라붙으면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제 조금 커다란 아이, 더 큰 아이, 더 큰 아이를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구에 비해서 크기가 한 10분의 1쯤 되는 고 미행성체부터를 우리가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 반지름이 10분의 1 되는 순간부터 원시 지구가 생겼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크기가 10분의 1이니까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 미행성이 계속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가 와가지고 지구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충돌할수록 점점 온도는 높아진다. 뜨거워진다. 알겠어? 그래서 지구의 크기가 커지면서 열나 뜨거워져. 그 열나 뜨거워지는데 별까지의 수준은 못 가지만 그래도 뜨거워질 거야. 그러니까 꼬맹아 돌도 뭐 할까? 녹아. 그래서 최초에 미행성이 충돌을 해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는 다 녹은 상태, 마그마 상태였어요. 이렇게 땅이 없었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충돌에 의해서 지구는 다 녹은 마그마 바다 상태였어요. 이 바다는 물이라는 뜻 아니야. 그냥 액체란 뜻이야. 그래서 천지가 마그마였어. 그걸 마그마 바다 상태라고 불러. 그럼 꼬맹아 액체가 됐어. 액체가 되면 무거운 애들은 뭐하냐? 가라앉죠. 가벼운 애들은 그 일이 발생합니다.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서 지금의 뭘 만드니? 지금의 뭘 만드니? 해. 가벼운 애는 떠서 뭐 만드니? 멘틀. 너네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배우면서 핵과 멘틀 배우지 않나? 안 배우나? 그래요. 지구의 중심은 핵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멘틀. 그 멘틀의 가장 바깥쪽을 뭐? 지가. 우리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제 지금처럼 무거운 물질들이 핵이 되고 바깥쪽에 가벼운 물질들이 멘틀이 된 이유는 마그마 바다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든 거고 가벼운 애들이 밖으로 밀려서 멘틀과 지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핵 속에 있는 주된 물질이 뭘까요? 철입니다. 철. 이 새끼가 철이에요.
됐어. 자, 멘틀과 지각처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가벼운 물질,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냐? 지구가요, 마그마 바다라는 이 상태를 걸치지 않았으면 무거운 애들이 모두 다 가라고 가벼운 애들이 모두 다 뜨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실제로 지구는 무거운 애들은 모두 가라앉아 있고 가벼운 애들은 밖에 떠 있는 이 상태가 된 이유가 바로 지구가 액체인 마그마 바다 단계를 걸쳤다는 걸 설명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보세요. 성운에서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때 미행성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행성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지구가 싸그리 녹은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되면 이 마그마 바다 상태를 걸치면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핵이 만들어지고 멘틀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핵과 멘틀이 돼서 지금 현재 지구의 반지름을 갖췄어. 이때쯤 되면 주변에 와서 충돌할 애들은 다 충돌한 거야.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면 이제 충돌 횟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충돌을 막 해서 뜨거웠는데 이제 충돌을 안 해. 그럼 점점 지금 뭐 할까요? 식어갑니다. 식어갑니다.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면서 됐어? 핵과 멘틀이 분리된 후에 더 이상 미행성 충돌이 없어지니까 지구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급격히 식어요. 급격히 식으면서 됐어? 그 찐득찐득한 액체가 표면부터 식겠죠. 그래서 그 표면이 가장 먼저 식어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뭐가 만들어지니? 지각이 생깁니다. 땅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식을 때 됐어? 네, 발생한 가스가 바로 뭡니까? 수증기예요. 그 수증기가 식으면서 뭐가 되겠니? 물방울. 그 물방울이 쏟아져 내리면서 뭐가 오겠니? 비.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비는 흘러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낮은 곳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때 최초로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이때 바다가 생긴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서 다 녹아가지고 핵과 멘틀을 만든 다음에 더 이상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제 식습니다. 식으면서 가장 껍질, 지각을 만들고 그 식을 때 방출된 수증기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비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바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되겠어요?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식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됐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바닷속에 이제 꿈틀꿈틀 누가 생기니? 생명체가 생깁니다. 됐어? 원시 생명체가 원시 바다에 생깁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땅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원시 바다의 생명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지구가 된 겁니다. 자,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맞아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그 지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지구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양계 전체가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살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왔습니다. 20페이지 왔습니다.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태양이랑 가까운 지구는 주로 무거운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은. 자, 그래서 메모박스 첫 번째 왔습니다. 원시 지구의 형성 및 미행성 충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있는 건 원시 지구.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회색들이 미행성들입니다.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만들어졌는데 이때 원시 지구에 네모박스 채워.
내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원시지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는 미행성체. 자, 이렇게 자꾸 충돌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져서 뭘 만드니? 마그마 바다. 되겠습니까? 네모 박스 채워보세요. 자,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그 다음에 원시 대기의 보온 효과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서 마그마 바다를 만든다. 자, 그 다음 칸으로 내려오시면 핵과 멘틀의 분리가 마그마 바다가 된 후에 일어납니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후 철, 니켈 등 무거운 물질은 지구의 중심에 가라앉아서 현재 뭘 만들었어요? 핵 만듭니다. 그리고 규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서 뭐 만들었어요? 멘틀 만듭니다. 이걸 핵과 멘틀이 분리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미행 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이 식기 시작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뭐가 물 만들어요?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내린 빗방울이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생명체의 출현. 지구는 바다가 형성돼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였으며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어요. 그 바다에 등장한 최초 생명체가 이름이 있다. 남세균이라는 거야. 단세포예요. 남세균. 그 남세균이라는 아이가 바닷속에 등장해서 걔가 뭐예요? 광합성. 그래서 공기 중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게요? 산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지구 속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철이다. 그 다음에 산소고 규소고. 사람 몸속에 제일 많은 건 산소고 탄소고 수소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원소들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원소는 별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다 외계인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21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하시는 분들은 채점까지 하셔야 됩니다.